고갱은 19세기 중후반의 프랑스 화가입니다. 미술품 수집을 취미로 하던 주식 중개인이었는데 시장의 침체기로 실직자가 되자 미술 애호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가장이 새 직업으로 삼으려는 화가의 길을 반대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갱은 그림 공부를 하며 피사로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고 전시에도 참여했습니다. 고갱, 고후, 세잔을 후기 인상파 화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화가들입니다. 반고흐와 프랑스 남부지방 아르에서 2달 정도 함께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생각과 성격 차이로 관계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고갱은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소박한 브루타니와 도시 파리를 오가며 원시 자연을 꿈꾸게 됩니다. 결국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갔습니다. 2년 뒤에 외로움과 향수병 때문에 섬에서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갔지만 미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 병과 가난에 시달리며 죽을 때까지 원주민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린 그림들 대부분이 오늘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갱은 현대미술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 뒤의 환상은 성서에 나오는 야곱과 천사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제목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 상상한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고갱이 처음으로 종교적 주제로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현실과 상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붉은 땅 위에서 야곱과 천사가 결투하는 장면은 성서 속의 장면이고 그림이 왼쪽부터 하단까지 등장하는 사람들, 즉 싸움을 구경하거나 손을 모아 기도하는 여성들은 모두 브루타뉴의 전통 의상을 입은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고갱은 브루타뉴 지방의 순박한 농민들의 성실한 삶과 두터운 신앙심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교 뒤의 환상, 황색 그리스도와 같은 내용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고갱이 살았던 19세기 말에는 일상의 풍경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랑, 환상, 신비처럼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지 않은 것들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상징주의 사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던 처음에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고갱은 차츰 상징주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갱을 상징파 화가로 보기도 합니다. 고갱은 고우와 헤어진 뒤에 브루타뉴 지방의 퐁타방이라는 곳으로 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황색 그리스도가 그려졌습니다. 멀리 퐁타방 마을과 언덕이 보입니다. 그림 앞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고 그 주변에는 3명의 여인이 있는데 브루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은 교회당의 십자가상을 보고 그린 것인데 어쩐지 성스러운 예수상이라기보다는 브루타뉴 지방의 순박한 농민처럼 느껴집니다. 영적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와 현실 세계의 여인들을 한 그림에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풍경을 즐겨 그린 이즈음의 고갱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종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히티 섬으로 떠나기 전에 그림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그림이 바로 황색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아 오라나 마리아,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앞에 붉은색의 팔레오라고 부르는 타히티 의상을 입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어깨 위에 올려진 어린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이겠지요?
이처럼 고갱은 마리아와 예수를 타히티 원주민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타히티 원주민들에게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고갱은 서양 사람이었지만 문명을 떠나 원주민의 삶 속에 동화되려고 했기에 생각마저 야생의 원주민의 입장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고갱이 파리에서 전시를 열기 위해서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들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은 고갱의 그림이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자신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갱이 원하던 그림이 바로 원시적 경향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냥감, 부족의 신화나 전설, 죽음 뒤의 세계 같은 상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미술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원시적인 색채와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갱이 추구하는 그림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타히티에서의 고갱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가난과 병마 그리고 고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시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파리에서 전시하여 팔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미술계는 그의 타히티 그림에 관심을 주지 않았고 실력을 인정하고 그림을 팔아주던 고흐의 동생 테오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돈이 떨어져 물감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갱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것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서 보듯 아기로 태어나고 그림의 가운데처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그림의 왼쪽에서 보이는 노인처럼 병들어갑니다. 고갱은 원주민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은 평평한 생명과 선명한 색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그림에도 원근법이나 빛에 의한 다양한 색채가 아닌 타히티의 강렬한 색채를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쩐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고갱의 그림은 평평한 생명과 선명한 색채를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채입니다. 배경 또한 노란과 빨강, 초록 등 몇 개 색으로만 처리했습니다. (1888년) 고갱은 반 고흐가 머물던 프랑스의 아르리란 시골 마을로 내려가 고흐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생활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견해도 잘 맞았던 고흐와 고갱은 우정을 기념하며 각자의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툼 끝에 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가 있지요? 친구들이 서로 좋아할 때는 공통점이 많을 때입니다. 좋아하는 책과 운동, 장래희망 등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대화가 잘 통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친구 사이에도 자기 생각만 옳다며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친하다며 화를 쉽게 내고 말을 함부로 해도 우정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정이란 서로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가꿔야 하는 꽃과 같습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을 그려 친구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있는 모습을 그릴 것 같은가요?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화상을 그리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현재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글로도 써보세요. 고갱은 원시 자연 풍경을 그리기 위해 도시를 떠나 섬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마음속 풍경이 있나요? 현재 도시에 살고 있다면 사계절 나무의 모습이 아름다운 산속 마을이나 갈매기가 날고 고기 잡는 배들이 오고 가는 바닷가 마을, 넓은 들판에 온갖 곡식들이 항상 싱그럽게 자라는 농촌에서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현재 산촌, 어촌, 농촌에 살고 있다면 다양한 높이의 멋진 빌딩과 편의시설이 골목골목에 많고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모여 사는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살고 싶은 마음속 풍경을 고갱의 그림 안에 그려보세요.